오랜만에 이 안전 교육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길게 있는데요. 그동안 교육하면서 진짜 바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인데 뭐 안전은 제가 2015년부터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어요. 엄청 많이 옮겨 다녔죠, 그죠? 네. 오늘 개혁 내용은 저번 달에 했던 거를 잠시 예습을 하고 또 새로운 중대사례 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안전 교육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교육 중에 하나가 안전 교육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가장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재밌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또 남 탓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제 꿈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너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선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자율학습 시간에 보면 우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때가 좀 있었어요. 나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얘들이 내가 가르치고 하면 야 병표야, 야 선생이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겠는데 네가 얘기하면 뭐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제약회사 다니면서 마케팅 전략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부에 근무하는 사람을 여기서도 매니저라는 말을 쓰지만 거기서도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품목을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광고 생산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건데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교육을 많이 하죠. 직원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 약사들 호텔에 모아놓고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한 게 제 직업이 굳이 많거든요. 많은데 아무튼 뭐 음식점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건강 의료기도 해봤고 마지막으로 해본 게 이제 땅 장사를 거쳐서 직업 소개서도 제가 해봤거든요. 직업 소개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다가 이제 제가 저선소 지금은 없었는데 저선소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 1일 날 이렇게 내려가서 근무를 했는데요. 한 달에 2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이면 그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그때 타워크레인 기사가 2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 왜냐면 타워크레인 기사가 그때 엄청 많고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노문이 이제 조선소 와서 근무를 한다 해가지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2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타워크레인 기사였습니다. 그냥 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뭐 몇 번 뜨면 되거든요. 하루에 몇 번 뜨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안전을 시작한 거는 이 조선소는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현대중공업이면 중공업의 안전 관리가 있고요. 그 밑에 협력업체 있죠. 협력업체가 다 하니까 협력업체 안전 관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박은 이제 발주자가 있고요. 발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서 나와요. 네 군데서 안전 관리를 어마어마하죠. 네 군데서. 그럼 발주자하고 선주하고 뭐가 틀리냐면 내가 배를 사고 싶으면 내가 배를 가서 직접 살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품질이에요. 품질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금이겠죠. 자금. 이거를 이 브로커한테 맡깁니다. 그게 이제 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품질을 관리해주고 돈이 모자라면 이렇게 할부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주 발주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서
안전 관리를 해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위험하다. 그런데 가장 끝발이 좋은 게 어디냐면 이 발주사입니다. 꾸록 발주사인데 이제 한 번은 다만 이렇게 컬럼을 이렇게 드는데 주로 이제 저는 해양 페인트 하는 쪽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컬럼을 들면 러그를 달잖아요. 러그를 달고 이렇게 뜨면 원래 그 산업안전 그 기준에 관한 규칙 168조를 보면 모든 양등용 기계 기구는 이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러그도 비파괴 검사를 해야 돼. 양등용 기구로 들어가니까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비파괴 검사를 안 하고 보통 이 저 MT를 하죠. MT를 하는데 그걸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기서 오더니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고 MT를 했냐고. 그래서 난 사실 그때 MT가 뭔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멀쩡했더니 내리라고 그러니 딱 보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를 안 한 거죠. 비파괴 검사를. 그러면서 이 섹터 전부, 섹터가 어느 정도 크냐면 뭐 한 3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지가 300평 정도 되면 거기에 수십 명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섹터 전부 작업 중지. 그때가 아마 한 11시 정도, 점심시간이 좀 안 됐어요. 작업 중지하고 집에 전부 가요. 작업 못하게 해버리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안전 조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죽죠. 현대중공업은 1년에 한 10명 정도 사망사고가 납니다. 10명 정도 사고가 납니다. 근데 신문에 잘 안 나죠. TV에 잘 안 나죠.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그 119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자체 119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놔서 사고가 나면 그거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이제 가끔 어쩌다가 신문에 나는 건 뭐냐면 그걸 모르는 작업자들이 119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119에 신고를 하면 119가 뜨면 실컷 병원을 가면 걔네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119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잘 해봐야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는 한 10명씩 죽는다. 안전관리가 왜 이렇게 타이트한데도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휴먼 에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말비계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동식 비계 넓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이동식 비계에서. 이동식 비계는 좀 넓잖아요. 넓으니까 작업자가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난간대가 없어도 작업자가 긴장을 안 해요. 근데 말비계는 좁기 때문에 작업자가 긴장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니까 사고가 사실 덜 납니다. 말비계가 이동식 비계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안전조치를 100% 할 수도 없지만 한다손 치더라도 휴먼 에러 때문에 실수로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 난간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작업하다가 안전 난간대를 해체하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해체하고 작업을. 왜? 작업이 불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해체하고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지만 해체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걸 복구를 하고 가야 돼. 복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복구하고 가나요? 복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버려. 그러면 사람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98조 위반이거든요. 안전시설은 해체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자한테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해체한 후에 작업이 끝나면 바로 즉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계 발판도 있고 난간대도 있어요. 근데 발판에서 떨어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사고가 나? 뭐 하다가 발판을 해체했거든. 근데 해체를 그냥 놓고 가. 근데 시스템 비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강광 비계를 써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이 반생이로 발판을 전부 묶어. 반생이로 묶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해체해놓고 그냥 가버려. 자기 볼일 보고. 그럼 다시 반생이로 묶어놓고 가야 되는데 안 묶어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발판에서 이만큼 나와 있어. 발판이. 사이즈가 안 맞으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고박을 안 했으니까. 고박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실수로 여기 밟았겠지. 누가 여기 밟으려고 그러겠어요. 티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밟게 되는 거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사고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사고는 없다는 거거든요. 뭐 사람이 잘못했건
안전시설이 잘못됐건 간에 원인이 있다. 그런데 휴먼 에러는 사실은 굉장히 없애기가 힘들잖아요. 없애기가 힘든데 안전시설은 그나마 신경 써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고는 꼭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야,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이걸 제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또 제가 둔포 갔다가 비택을 들렸다 이렇게 왔는데 둔포에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아차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출입문을 고정하는 작업이었어요. 출입문을 고정하는 작업이었는데 그 고정을 하기 위해서 상하에 피스를 갖다 대고 용접을 한 겁니다. 용접을 했는데 석고보드가 있었는데 그 석고보드 틈으로 이 스페터가 들어간 거예요. 용접 굴티가 들어간 거예요. 이 있으면 석고보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용접을 했는데 붙어 있었는데 여기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틈으로 타고 들어간 거야. 근데 작업하는 사람은 관리자도 거기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자, 이거는 안전시설이 부족한 거냐? 이건 저는 휴먼 에러라고 봅니다. 실수를 한 거거든요. 실수를. 자, 그래서 이 사고가 이거 화재는 안 났지만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겠다.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큰 교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 석고보드 옆에 용접을 하실 때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틈 사이로 들어갔는데 거기 비닐이 있어서 그 비닐이 타면서 이 콘센트가 있었는데 콘센트 전선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내려와 있었는데 CD관이 내려와 있었는데 CD관이 탔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화재 감시자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재 감시자가 발견한 거예요. 연기가 난다는 거지. 틈 사이에서.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재 감시자를 안 뒀다거나 또는 화재 감시자가 이렇게 뭐 핸드폰 보고 장난을 쳤다거나 뭐 이랬으면 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선 화재 감시자를 둔 게 잘했고 그 화재 감시자가 열심히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용접을 하면서 건물에서 이 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열재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글라스 울이나 뭐 앞면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다른 부분들은 이 불티가 튀면 바로 불이 안 납니다. 바로 안 나. 왜 그러냐면 그게 잘 안 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는데 여기 불티가 들어가게 되면 안으로 박히면서 이 불이 조금씩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붙어버려요. 자, 그래서 불티가 들어갔다. 그래서 퇴근 후에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화재가 납니다. 그걸 모르는 건 말이에요. 불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을 하다가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단열재가 있다가 특히 이제 석고보드 옆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틈새를 완전히 막아야 되겠죠. 방염포로 완전히 막아야 되겠죠.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용접 부위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전부 다 개방을 해놓고 그리고 방염포로 조치를 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이 정말 눈에 띄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0.5몇 미리 될지 아니면 1mm, 2mm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방염포로 이 방어를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틈새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좀 개방을 완전히 시킨 다음에 방어 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화재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틀림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제일 밑에 4번에 보면 뭐야 이거? 불이 이거 너무 약하다. 이게 선실 우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오늘은 거기 아산은 어때요 이게? 선실 우연의 법칙인데 우연하게 사고 안 난 거잖아요. 운이 좋은 겁니다. 운 나쁘면 사고 나는 거고요. 운 좋으면 사고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젖신물에 코를 박아도 질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인데 이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2개 이상의 서비스 시스템, 2개 이상의 안전조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전대를 체결 안 한다는 거죠. 안전대 체결 안 한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유심히 보고 이 머릿속에 박히신 거야. 나한테 2번 말씀을 하셨어요. 2번 말씀. 저번 주에 목요일 날 저한테 한 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저쪽 강동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때 한 번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2번이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동식 비계를 쓰는데 안전대 체계를 안 하느냐는 거죠. 난간대가 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 보수 작업 때는 안전 난간대가 있어도 안전대를 체결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이동식 비계는 운반하여 표준안전 작업 지침. 보수 작업 때는 운반하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나와 있고요. 너도 보시에 나와 있고, 이동식 비계는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이 2가지는 난간대가 있어도 안전대를 체결해라.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없는 거는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는 무조건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간대가 있었는데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사가 일어났다는 거고, 보수 작업 때도 난간대가 있었지만 추락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보수 작업 때 추락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난간대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왜 보수 작업 때 안전 난간대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 안전 난간대 설치하고 안전대 체계를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저기는 난간대에다 체계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안전대 부착 설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로프를 달라는 거예요. 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로프를 설치하고. 야, 그럼 로프가 없으면 이동식 비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안전 난간대라도 해야지. 안전 난간대라도 체결을 해야 된다. 물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에다 걸면 되고요. 없으면 난간대라도 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훨 낫다. 이게 여러분들 이동식 비계 사용을 하시면서 난간대 올라가서 작업할 때도 있잖아요. 작업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난간대 올라가서 작업할 때 있죠. 그죠? 부장님. 네. 난간대 올라가서 작업할 때 있어요. 그래도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난간대 설치 안 하고도 무지 많이 하지만, 그래서 안전 난간대에다가도 안전대를 체결하면 떨어져도 덜 강하게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동식 비계를 작업하실 때는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이거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부착 설비를 할 수 없을 상황이면 난간대라도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페일세이프 개념입니다. 한 가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가지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가지 이상. 그래서 콘센트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누전 차단기 달린 거 사용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전 차단기를 달린 콘센트를 사용하시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전반이나 분전반에도 누전 차단기가 있지만 여기에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페일세이프 개념이고요. 그것도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산업안전보호법 기준으로 하는 규칙 304조에 이동식 전개 기구 이동 전선은 콘센트의 누전 차단기를 달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페일세이프가. 그래서 안전조치는 한 가지 갖고 안 된다. 최소한 2가지 이상 하라. 2가지 이상. 그죠? 2가지 이상 그죠? 예, 정말 2가지 이상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비계 이렇게 사고 요즘에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로프 2군데 이상 묶으라는 얘기죠. 2군데 이상 안카 박아서 묶어야 된다. 그 다음에 2군데 이상 이렇게 옥상에 있는 에어컨 들어가는 거 흡수탑이라고 그러나요? 흡수탑? 흡수탑 다리마.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물에 돼 있는 이런 구조물에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어디다 하느냐? 기둥 아니면 앙카. 이 3가지. 기둥 아니면 앙카. 이 3가지에만 보호박을 하라는 거죠. 근데 한 군데만 하면 안 된다. 2군데 이상 하는 겁니다. 진짜 2군데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비계는 로프가 2개잖아요. 그죠?
로프가 두 개죠. 작업선이 있고 떠나는 구명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같은 데 묶으면 안 돼. 그러니까 총 몇 군데 묶어야 돼? 네 군데 묶어야 돼. 네 군데. 한 줄에 두 군데씩 네 군데. 그리고 이 로프는 간격이 1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1m 이상 떨어지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로프 길이는 지상에서 떨어뜨렸을 경우에 1m 이상 여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 같지만 달리기 타면서요, 로프가 짧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보니까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야. 높을 경우에는 확인을 안 한다니까. 확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떨어지고 일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내려오니까 달리기 타고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일 끝나면 내려오다 죽는 거야. 내려오다가 짧아서. 자, 그래서 지상에서 1m 이상 여유를 둬야 된다. 근데 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높으면 이렇게 많은 데고 보나요? 안 보죠, 그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1m는 지상에서 닿는 부분부터 끝에까지는 색칠을 하도록 돼 있어. 페인트 칠을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하던 안전 색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색칠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비계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달비계 올라갈 때 그러니까 달비계로 이렇게 옮겨 탈 때 그냥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많아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그냥 타다가. 그래서 달비계에 올라가기 전에는, 탑승하기 전에는 구명줄에 추락 방지대 안전대를 딱 체결하고 이렇게 탑승해야 돼. 달비계 타다 떨어지는 경우 왕왕 있어요. 그래서 꼭 로프로 구명줄을 차고 체결하고 달비계에 탑승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안 하면 달비계 틀림없이 사고 납니다. 풀프루프는 이제 휴먼 에러를 방지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뭐냐, 특히 우리 안전 덮개 있죠. 안전 덮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안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지? 휴대용 면사기라고 그러죠. 휴대용 면사기 덮개는 정말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덮개 이 날이 디스크가 잘 깨집니다, 여러분들. 잘 깨져요. 그 깨져가지고 눈 맞으면 봉사되는 거고요. 여기 찢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경 부러져도 수술비만 1,500만 원 든다. 거기다가 성형수술 한 두세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덮개 꼭 하셔야 돼요. 덮개는 사람의 보건법 기준하는 규칙 122조에 확실히 박혀 있어. 그거 없으면 작업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근데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그걸 해체한다는 말이에요.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디스크도 큰 걸 쓰세요. 그러면 지름이 기니까 들어갈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덮개는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15개 안전장치가 있다. 그래도 사고가 나더라.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수리하다가 사고 난 거 한 번 있어요. 제가 올렸나 안 올렸나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수리하다 한번 사고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거나 해체할 때는 구명줄을 옥상에다 달아가지고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10명이면 9명은 안 해요. 내 경험상 10명이면 9명 안 한다니까.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은가 봐. 괜찮대. 브레이크를 잡아놨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근데 왜 떨어지냐고. 브레이크가 한두 개예요. 한두 개네요. 떨어져.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이 작업하실 때는 진짜 구명줄 설치하고 정말 구명줄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안전대, 안전장갑.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16조, 시행령 15조, 기준에 관한 규칙 35조. 이거 관리 감독자는, 소장과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직무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관리자의 직무입니다. 직무.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라고요. 세 군데나 나와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준에 관한 규칙 세 군데나 나와 있는 건데 왜 안전보고 특권을 안 두이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왜 안 하냐는 거죠. 안전관리자도 안 해. 소장도 안 해. 그냥 보고 있어.
보고 있다니까. 이 특근이 없는 안전모를 쓰고 절단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안경을 안 쓰고 절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거 왜 안 할까? 왜? 그거는 이해합니다. 팀장들, 그 근로자 팀장들이 안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오야지가 자꾸 와가지고 너 안전모 써라, 안전벨트 매라, 이거 해라 그러면 아, 저 새끼하고 나 귀찮아서 일 못하겠네, 다음부터 나하고 일 안 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안 한다고 쳐봐. 다른 사람들 왜 안 하냐? 안전관리사는 왜 안 하냐? 진짜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죠? 형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진짜 답답한 거. 나 이렇게 같이 서 있어요, 옆에. 같이 서 있는데도 얘기 안 해. 그럼 안 하니까 누가 해? 제가 하니까. 제가 하는. 그럼 내가 얘기하면 어떨 때는 근로자들이 귀찮아요. 왜 저 인간이 와가지고 저 귀찮게 하나. 진짜.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소장이나 관리자나 아니면 관리자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했다는 거라니까.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려고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소장이와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직무로 돼 있다. 그 직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은 이 공기를 잘 맞추고, 그죠? 공기 잘 맞추고 수익률을 내는 것도 관리자의 몫이지만 기본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안전이고, 안전관리를 못하고 이익을 많이 낸다? 그럼 어느 순간에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시잖아요. 중대재해사고 나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주 망합니다. 그래요. 아주 망합니다. 중대재해사고 한 건 나면 아주 망합니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럼 맞아요. 벌금 50은 물어야 되죠. 대표님 1년 이상 가셔야 되는데 누가 경영할 거예요? 누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표님 들어가시면 대책이 안 된다니까. 대표님 저한테 그래요. 망한다고 중대재해가 사고 나면.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관리에서 이 스트레스가 5배는 증가를 하셨다. 5배는. 지금. 왜냐면 곧 내년 오잖아요. 5배는 증가하셨대. 그래서 오늘 저녁 약속이 있으신데 그 약속을 빨리 마치시고 여기 9시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뜻은 이 안전관리가 그만큼 중차대하니 여기에 계신 관리 감독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겠죠. 아무튼 안전관리는 기본이다. 안전관리를 못하고 시공을 잘하고 이익을 많이 내도 한순간에 가버리는 것이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 이 현장에서 뭐 사고 나겠어? 아니 뭐 이동식 비계 이거 뭐 2m 되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갖고 무슨 중대 피해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말비계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고 나겠어? 1.2m 이상 쓰지 말라는데 1.5m 쓰면서 아유 뭐 1.5m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겠어? 더군다나 인테리어 현장에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느낌이 아니었다면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데 왜 난간재 해체하고 사용하는데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말비계 왜 1.5m까지 그냥 쑥쑥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냐는 거지. 사고 사례 나오잖아요. 80cm 말비계에서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나는 거. 1.2m, 1.5m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나는 거. 중대재해 많이 여러분들 제가 올리고에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손실우연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손실우연의 법칙.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겠냐고. 재수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깨져요. 자,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포 현장에서 그 불티 들어갔는데 들어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구멍이 컸으면 방어했겠죠. 구멍이 컸으면 막았겠죠. 그리고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안 막았겠죠. 설마 들어갔겠는데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용접 그 스페터가 이 불꽃이 얼마 돼요? 0.05mm짜리도 있고 0.01mm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티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설마 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세세하게 안전에 주의하시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비계 여러분들 1.2m도 위험합니다. 1.2m 위험하다니까요. 떨어지면 재수 없으면 죽어요. 근데 왜 1.5m 뽑아갖고 쓰시냐고. 왜? 제발 진짜 말비계 올려서 사용하지 마세요. 80cm에 떨어져서 죽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비계 그렇게 높이 쓰시려면 안전 난간대 설치하고요. 아웃리거 설치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안전 난간대 아웃리거 설치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여기 이제 지게차인데 이게 왜 사고가 났을까요? 충돌 사망 사고가 났는데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그림이 전부 다 충돌이에요. 뭐 앞에서 충돌한 거, 뒤에서 충돌한 거, 하나는 뭐 과정을 해서 충돌한 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사고가 났느냐? 신호수가 없어요. 네? 신호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호수가 없는 게 신호수. 지게차는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무조건 신호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게차 혹시 올라타보신 분? 지게차 안 타봤어요? 자, 다음에 현장에 가시면 지게차가 혹시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운전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수석에 앉아도 됩니다. 조수석에 앉으세요. 조수석에 앉아서 이게 한번 보세요. 앞에 지게차 앞을 한번 보시라고. 시야가 어떤지 그거 한번 앉아보셔야 돼. 앉아보지 않으면 몰라. 앉아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일반 자동차도 사각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자동차도 사각이 있잖아요. 지게차는 사각이 천지입니다. 천지. 자동차의 반밖에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반밖에 안 보인다. 이게 있잖아요. 이거. 백레스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두껍잖아. 두꺼운 게 양쪽에 있어요. 이게 시야를 다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인다니까. 근데 근로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쟤가 나 보겠지 그러잖아. 쟤가 나 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온지 안 온지 모를 수도 있겠지. 이 경우는 설마 지게차가 뒤로 오겠어? 설마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얘가 계속 뒤로 왔으면 여기 있었겠습니까? 물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게차는 뒤로 가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안다. 근데 설마 오겠어? 근데 운전자가 뒤를 확인하지 않고 회전을 했던지 뭘 했던지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 회전했을 거예요. 회전. 네, 회전하다가 부딪힌 거죠. 지게차는 회전 반경이 자동차하고 틀리게 굉장히 넓습니다. 뒷바퀴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게차는 구조적으로 시야가 안 좋다. 두 번째는 회전 반경이 엄청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 반경이 넓다. 그래서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유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유도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진짜 유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했을 때 이 운전자가 내가 볼 때는 운전자 이 잘못이 넘버원입니다. 운전자 잘못이 넘버원이에요. 지게차는 시야를 가렸을 경우에는 앞으로 가면 안 되고요. 후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는 후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게차는 후진을 할 때 딱 두 가지예요. 과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해서 시야가 안 보일 때, 그 다음에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꼭 후진을 하셔야 돼요. 언덕길을 내려갈 때. 이 두 가지는 지게차는 후진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후진을 안 한 거죠. 그냥 앞으로 간 거죠. 그리고 유도자도 없이 시야가 완전히 화물에 가려가지고 보이겠냐? 이거 진짜 답답할 것이죠. 그래서 운전자 잘못이에요. 그리고 지게차는 꼭 유도자를 정말 붙이셔야 됩니다. 이게 과적을 했던 안 했던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자, 현재 등공업에서는요. 유도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무전기를 갖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무전기를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빨간 주의봉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지게차를 신호합니다. 그리고 지게차를 신호해요. 근데 사고가 나나? 사고 나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사람 죽습니다. 지게차. 그래서 현대 중공업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지게차를 보면 도망가자라고 써 있어요. 지게차를 보면 도망가자. 왜? 운전자가 날 못 보니까 내가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게차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구조적으로 시야가 좁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넓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게차는 그만큼 위험한 거기 때문에 꼭 유도자를 붙이셔야 되고요. 지게차 작업할 때 진짜 유도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게차 이렇게 작업은 많이 안 하시지만 어찌됐든 자재들이 들어오면 지게차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때 유도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도자는 여기 그림은 안 나왔지만 자, 이게 화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게차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서 하든가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이 옆에서 하셔야 돼요. 이 옆에서. 이 앞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앞에 절대. 왜 이 앞에 있다가 이 사람이 들다가 물건이 화물이 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지게차가 경험이 없는 지게차는 잘 떨어뜨립니다. 이거 포크 박다가 밀어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지게차 신호는 지게차 전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안전거리를 지키고 꼭 측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사고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게차는 이건 지게차가 전도한 거예요. 전도. 이거는 이 지게차 기사가 사실은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잘못해서 넘어지는데 지게차는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를 하게 돼 있어요. 지게차는 안전벨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는 안전벨트를 전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게차는 이 다른 그 건설 기계는 화물차를 포함한 다른 건설 기계는 건설 기계 안전 기준하는 규칙에 나와 있지만 지게차는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하는 규칙 183조에 나와 있어요. 안전벨트를 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왜 사고가 나느냐? 여러분들 지게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운전석 쪽으로 지게차가 이렇게 기울면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뛰어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게차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뛰어내린다. 본능적으로 뛰어내리게 돼 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게차가 지금 이쪽으로 기울고 있잖아. 이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뛰어내리면 지게차가 전도되면 깔리겠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이거 풀러가지고 뛰어내릴까? 그 시간이 지게차 넘어가는 시간보다 더 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안에 앉아있으면 지게차가 전도를 해도 부상을 당할지언정 협착에 의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뛰어내리게 돼 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게차는 꼭 안전벨트를 하셔야 됩니다. 저거 안전벨트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게차는 작업을 안 하게 되면 키를 전부 빼셔야 돼요. 키를 빼야 됩니다. 키 안 빼면 이렇게 여러분들 지게차 보고 계시면 지게차 한번 가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나요? 드신 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드신 분 아무도 없어요? 지게차를 많이 안 보셨나? 저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키를 빼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법에 나와 있어 키를 빼라고. 99조에 나와 있어 빼라고. 하고 싶으니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궁금해서 한번 하고 싶어서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났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키를 꼭 빼고 이렇게 운전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들어오면 꼭 안전벨트 매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낙하사고, 지게차 낙하사고인데요. 이 지게차 특히 이거는 뭐냐면 이
이 운전 경력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화물 싣고 가다가 화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게차가 지나가는 곳은 유도자가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 사고 날 때 죽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유도자가 죽어요. 유도자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할 때는 최소한 기본이 그래 기본. 건설 기계는 유도자는 측면에서 최소한 3m 떨어져서 앞으로 5m 이상 가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측면에 3m, 앞으로 5m. 그 위치가 가장 안전한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 기계는.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로 옆에서 신호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정말 이거 도망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지게차 보면 도망가야 돼. 안 가니까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데 이 지게차는 여기다 끈 묶어가지고요. 이거 들도록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면 안 됩니다. 끈 묶어서 저 다리발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가면 안 됩니다. 안 돼. 왜냐하면 다리발에서 물건이 빠질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요. 절대 저 끈을 매가지고 들고 가면 안 되고 파레트에다가 해서 꼭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죠. 지게차 다리발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떨어 죽는 거예요. 다리발에 올라가서. 이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기준하는 규칙 96조 위반입니다. 영도, 주 용도의 사용 금지거든요. 저거는 물건 들 때만 들어야지 사람을 들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지게차는 있는데 사다리가 없을 경우에는 다리발에 올라가서 뭐 하나 이렇게 꺼내실 거죠. 100%입니다, 100%. 100%예요. 사다리가 없어. 근데 저걸 꺼내야 돼. 근데 옆에 지게차가 있어. 다리발에 올라가신다니까. 100% 올라간다고요, 100%. 그 저 멀리까지 가서 사다리 가지고 와서 내릴 것 같아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다 사고 나는 겁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자, 그래서 다리발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이제 화물차 이 추락한 부분들인데요.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화물차에서 짐 내리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저거 어떡하냐고, 도대체가. 어떻게 저거 할 수가 없잖아. 뭐 할 수가 없어. 저기다가 뭐, 비계 매요? 비계 매갖고 작업할 수 없잖아. 비계 매갖고 작업할 수 없어.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저게. 자, 그래서 화물차에서 작업하실 때는 어찌됐든 이 안전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무거운 거면 뭐 이렇게 지게차를 불러서 여기다 끼워서 뭐 어쩔 수 없이 끼면 안 되지만 뭐 내릴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끼워서 이렇게 내리든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그 문제입니다. 저 문제예요. 그래서 저거는 되도록이면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게차를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저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건 뭐 1.2m에서 떨어져 죽은. 자, 이것도 화물차 이런 뭐 이렇게 낙하사고인데요. 낙하사고인데 진짜 이 화물차 여러분들 하야할 때는 안전거리를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안전거리 근데 거의 대부분 안 지켜. 근데 저런 사고가 나면 재수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화물차 옆에서 저렇게 일했지만 사고가 없었잖아. 근데 사고가 안 되니까요. 이게 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사고 난 거는 사례는 오래 난 거예요, 오래 난 거. 이거 지게차 저거 한 20몇 개 났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기다 올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하야가실 때 정말 안전거리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뒤가 안 보이고, 그죠? 이거 후진할 때는 화물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원래 후진하면 경보가 울리잖아요. 경보가 울리는데 경보기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보기가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딴 생각하다가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보장치가 굉장히 작은 경우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경보장치가 작은 게 있어. 작은 거는 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해. 수리를 안 해.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 화력발전소에 근무를 할 때 이 트럭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트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건 경보장치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 아름다운 소리가.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작업자들이 시끄럽다고 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경보장치는 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커야 됩니다. 커야 돼. 그리고 화물차가 후진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유도자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화물차는 백을 하게 되면 유도차를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거기 화물차도 지게차처럼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달도록 앞으로 변할 거예요. 화물차도 후방 카메라 달도록 이렇게. 저게 없으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화물차고 지게차는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자재가 들어오고 하역할 때는 틀림없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한번 짚어보시고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한 명 꼭 유도자를 붙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붙이셔야 됩니다. 지게차, 화물차 들어오면 한 명은 꼭 붙여주시고 통제를 하시고요. 통제를 하시고 유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붕 작업이에요. 지붕 작업. 지붕 작업은 가끔 있죠. 지붕 작업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요. 올해 19건 났네, 그죠? 올해 19건. 아까 저거 앞에 써있는데 몇 건 났나 보셨죠? 화물차 21건 났네. 올해는 안 납니다, 올해. 네, 지게차 21건. 화물차 21건. 지붕 작업 19건. 19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지붕 작업. 자, 그리고 지붕 작업의 이 원인은 뭐냐? 이거 안전벨트 다 착용 안 한 겁니다. 안전벨트 체결을 안 한 거예요. 지붕 작업 하실 때는, 자, 기본이 구명줄을 설치해야 된다. 자, 수평 구명줄을 설치해야 된다. 수평 구명줄을 설치하고, 지붕 이쪽에 난간대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난간대 설치하시고요. 수평 구명줄을 설치하시고요. 이 밑에다가 추락 방지망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추락 방지망 설치를 하셔야 돼요. 지붕 작업할 때는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건 뭐야? 유리동. 폭킹 작업하다가 이거는 채광창이네. 채광창. 이게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채광창. 이건 차양. 네.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수리를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교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났던 것들입니다. 전부 다 시간이 지났던 것들인데 전부 다 이게 보수공사예요. 보수공사. 강도가 약해지잖아. 강도가 약해져. 그래서 이렇게 추락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붕 작업은 안전 난간대, 자, 수평 구명줄, 추락 방지망, 그리고 30cm 이상 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cm 이상 통로를 놓으라는 얘기예요. 통로를. 왜? 이게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통로 놓으라 그래도 안 나. 안 논다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통로 놓으라 그러면? 여기 밟고 가면 된대. 여기 밟고 가면 된대.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저거. 지들도 알아. 사고 난 거 알아. 근데 안 나. 귀찮아서 안 해. 요거 칠해니까 귀찮아서 안 해. 난간대 칠해니까 돈 든다고 안 해. 그래서 사고 나잖아. 추락 방지망 치라고 하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여기다 왜 추락 방지망을 치냐는 거지, 밑에다가. 예? 뒤집어진다니까? 어디에 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저기다 치면, 어디다 치냐고 나한테 물어봐. 칠 데가 없을까요? 어디서 치면 되겠습니까? 추락 방지. 이게 다 지지대 아닙니까? 지지대, 그죠? 지지대. 자, HB입니다, 그러면.
칠 데가 없으면 용접을 해야죠. 고리 갖다 용접해야죠. 용접해야 된다니까. 용접해서 거기다가 추락 방지망 설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비계 설치해서 설치를 하시던가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그 슬라브 공사를 하면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을 하던가 고가 높으면 시스템 덩바리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덩바리. 자, 그러면 자, 시스템 덩바리를 설치하거나 비계를 설치할 때는 법에 20cm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야, 근데 발판 설치하라고 하면 안 해. 그 그냥 이 수평제, 이만한 수평제 46cm짜리, 4.6cm짜리 그거 밟고 그냥 하는 거야. 일을 안 해. 20cm 발판 놓고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말을 안 들어. 발전소에서 있잖아요. 말해가지고 안 듣잖아요. 무조건 작업 중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안전이 센 곳이 어디냐면 조선소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입니다. 공기업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1군이잖아요. 건설 1군. 근데 건설 1군보다 더 센 게 발전소하고 조선소입니다. 가장 센 곳은 조선소고요. 조선소. 그러면 이 와가지고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이렇게 담당하는 감독이 따로 있어요. 거기 그냥 말이 감독인데 담당자가 있는 거야. 본사에 직원이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신입사원이 오면 다 감독시켜. 신입사원이 오면. 감독하기 싫으니까 이 현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것 갖다 다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전난간대 추락 방해자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저거 어떻게 하냐고.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이게 사다리가 이게 예를 들면 놀 자리는 있는데 어디 이렇게 묶고 할 데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다리 올라가기가 더 위험하네. 추락 방지망 치려면요 이 수평 추락 방지망을 치라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얘기를 한다니까. 더 위험하대 그게. 자, 그러면 사다리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하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그 보면 그 뭐야 뭐라고 그러지? 카고 크레인 있잖아요. 카고 크레인. 카고 크레인은 이게 그 운전석에 올라가려면 이게 조그만 사다리가 있어서 불러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없는 데 있으면 그냥 뒤에 유리창 이거 받침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사다리가 없으니까 사다리를 놓고 가라 그러면 사다리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비계 만들라고 합니다. 비계 설치하자고 그래요. 비계 설치하고 올라가고. 그럼 비계 설치할래요? 사다리 잡고 올라갈래요? 그럼 뭐 타고 올라가겠어? 그럼 저기가 사다리 가져와. 그때 가져와. 추락 방지만 치라 그러면 더 위험하대. 물론 위험하죠. 추락 방지만 치려면 이 철골 갖고 가서 치려니까 위험한데 그러면 제가 그러죠. 여기에서 추락 방지만 안 치고 작업하는 작업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추락 방지망을 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물어봐. 어느 게 더 많냐? 위험의 시간이. 그럼 작업 시간이 훨씬 많잖아. 작업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러면 위험성이 작업도 많으니까 추락 방지망 치는데 위험해도 치라 얘기죠. 그게 낫다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시간에 수리를 못하면 조금 먹거든요. 조금 먹으니까 여기 소장님들처럼 걔네들도 공기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전조치하면 시간이 없다 이거. 시간이 없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과 시공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발판 설치하고요. 30cm 이상 발판 설치하시고 수직 구명줄 꼭 메고 가셔야 된다. 수직 구명줄 정말 수직 구명줄 멜 데가 없으면은요 고리 용접해서
설치하시고 하셔야 돼요. 진짜 설치하시고 하셔야 된다니까. 네. 정말로. 그러면 추락 방지망을 안 쳐도 떨어져서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치기는 해도. 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방지망은 못 칠 상황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거지. 차선책으로. 안전은 꼭 차선책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차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해야죠. 차선책도 안 하겠다 그러면 누구 어떤 소장처럼 로프 치고 내가 어떻게 치라고까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칠 데가 없어. 자 그러면 니네 철근 많이 있다면 철근 박아. 구불려갖고 철근 박아로 구불려놓고 로프 치라 넘겨. 이렇게 쳐서 양쪽에 박아가지고. 예? 그런데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제가 가만 놔둬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겠어요? 아니면 제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오겠어요? 지가 욕하면 나도 욕하죠. 지가 반말하면 나도 반말하고. 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책임져, 자기가 대표 대신해서 깜빵 갈 수 있나? 본인이 대표를 대신해서 깜빵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법에서 허용을 안 하잖아. 그래서 진짜 안전조치는 기본이니까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막말로 공기 늦어도 안전조치는 하고 해야 중대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나면 50억인데?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소장님들.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하고 가자.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뭐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고요. 대표님 스트레스가 5배가 증가를 하셨다고 하고 또 저 부사장님한테 야, 이 책 이거 정말 좋은 책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책도 이렇게 사주시고 그게 뭐냐면 그 사고 예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도 부담스러워 죽겠네요. 나는 읽어봤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용이 어떠냐고 사모님 물어보겠죠. 그죠? 네, 틀림없이 물어보겠죠. 내용이 어떠냐고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네. 그래요? 이제 끝마치면 되나요? 자, 이것도 지붕에서 떨어진 겁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뭐 기와장 몇 개 뭐 올리러 가겠죠. 네? 기와장 몇 개 교환하러 올라갔는데 안전조치 안 하고 이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네. 저 우습게 봤겠죠. 떨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구 이거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겠냐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으면 누가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괜찮겠지라고 다 작업한 겁니다. 다 전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고 날 줄 몰랐지. 사고 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비계 1m에서 떨어져요. 1m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이건 뭐 석고보드 작업하다 떨어진 거. A형 사단이 1.7m, 1.4m, 1.5m. 이건 안전 난간대에 설치 안 하고 작업한 겁니다. 진짜 안전 난간대 설치하시고 작업하시고. 근데 인테리어 이쪽 그 현장에서는 이동식 비계 안전 난간대는 거의 97%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합니다. 안전 난간대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뭐냐면 이 발판은 해치 발판을 꼭 쓰셔야 됩니다. 이동식 비계는 해치 발판을 쓰셔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 안쪽에서 올라가야 돼. 이 안쪽에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밖에서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밖에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전 난간대를 해치하던가 아니면 그걸 이렇게 이 올라가거나 핀가서 가다가 불안전한 자세로 인해서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치 발판을 쓰고 꼭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해치 발판
안 돼 있는 곳들 꽤 많이 있어요. 그 진짜 내일부터 현장 가시면 안전발판, 해치발판으로 안 돼 있는 이동식 비계는 전부 교체를 하십시오. 한 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한 개씩. 각 층마다 한 개씩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밖으로 올로락 내리락 하면 틀림없이 사고 난다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수직 방망 다 설치해놨잖아. 수직 방망 설치해놨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타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다니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현장에 가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 A형 사다리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거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낮은 거, 그죠? 뭐 80cm, 90cm 돼 있는 거, 1m 미만짜리를.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거 A형 사다리 난간 때 이거 그 대충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A형 난간 때, A형 사다리 난간 때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어떤 공정이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A형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난간 때 없는 A형 사다리입니다. 아직도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 비싸고 그래서 좀 이렇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제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셔야죠. 저거 해야 된다.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협력업체 들어오기 전에 저거 진짜 말씀하셔야 돼요. A형 사다리 난간 때 없는 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협력업체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셔야 된다니까. 투입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 예. 이게 진짜 난간 때 있는 거 사용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하셔야 돼요. 제가 3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무슨 말 하냐면 소장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협력업체 점수 낮아질 거거든요. 내가 얘기해요. 낮아질 겁니다. 네. 안전조치 안 하는 협력업체는 앞으로 오래가기 힘들어요. 내가 얘기를 해요. 진짜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면 좀 긴장을 하겠죠. 긴장을 하겠죠. 그러게 받고 그 말 듣고 이렇게 한계 같다니까. 한 대선에 쓰고 있는데 한계 같다니까. 그 말 하면.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건데요. 저거 진짜 지금은 홍보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A형 사다리 난간 때 없는 거 사용하시면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용목을 각오하고요. 작업 중지시킵니다. 작업 중지시킬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게 해야 될 임무니까. 제가 해야 될 임무예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투입하기 전에 A형 사다리 난간 때 틀림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라. 절대 들어오지 마라. 네. 정말로 그러셔야 돼요. 진짜. 자, 그러면 저 난간대 있는 거는 공간이 협소해서 못 들어간대요. 아니, 난간대 있는 게 못 들어가면 A형 사다리는 들어갑니까? A형 사다리 들어가냐고요. 난간대 있어서 A형 사다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A형 사다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A형 사다리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난간대 있는 거 그래도 수사하는 거. 아니면 이동식 비교로 전부 다 바꾸든지. 안 되면 일자 사다리 갖다 놓고요. 아웃리그 달고 일자 사다리 갖다 놓고 양쪽에서 두 사람 잡아주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고리 걸고 완전대 걸고 그 부분만 안 들어가는 그 부분만 그래야지 A형 사다리를 아예 못 쓸 거 아니에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난간대 있으면 A형 사다리 난간대 때문에 못 들어가면 일자 사다리 써야죠. 어떻게 A형 사다리가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자, 그래서 아무튼 저거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접기 정말 불 3개 있는 거, 자, 최소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가 전격 방지기예요. 전격 방지기. 전격 방지기 불은 들어와야 된다. 전격 방지기 불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전격 방지기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전격 방지기라고 수요 있어. 스위치는 있어. 근데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스위치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작업하는 작업자들 용접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십니까? 아, 이 자식이 전격 방지기 스위치를 올렸나 안 올렸나? 안 보시잖아. 그럴 시간도 없잖아. 그럼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깜빡깜빡 거리면 아, 저거 작동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저건 있어야 돼. 전격 방지기 램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용접자들이 전격 방지기 스위치 안 올리고 작업을 많이 해요. 맞죠? 소장님, 맞죠? 네. 네. 안 올리고 한다는 스위치 안 올리고 작업 많이 한다니까. 왜 올리면 커봐야 90V거든요. 전격 방지기는 90V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작업을 안 할 때 25V, 작업하게 되면 최고 90V예요. 90V면 용접봉하고 모재가 잘 안 녹아, 약해서. 220V 쓰면은 팍팍 녹아가지고 속도가 빠른데 90V이기 때문에 용접이 잘 안 된다고, 속도가 느리다고. 그래서 안 올리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잖아. 저 불이 없으니까, 막말로. 그래서 저 불은 꼭 있어야 돼. 그리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야 돼. 저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저거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저거 안 하면 306조 위반입니다. 기준하는 규칙 산업인력 보건법 306조 위반입니다. 그럼 사업주 미조치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면사기 덮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이 안전 덮개를 빼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 빅데카 가지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 연장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덮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니라 다른 그 업체 어쩌더라고요. 그러다가 저거 덮개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일단 이해하고 내리더라고요. 아무튼 저 덮개 진짜 필요로 한 거니까요. 덮개 정말 하시고. 자, 다시 강조합니다. A형 사다리 난간대 없는 건 절대 안 되니까 정말 1월 1일부터 눈에 띄면 작업 중지입니다.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넌 나한테 작업 중지시키면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욕먹을 각오하고 저거는 내가 못 쓰게 할 겁니다. 뭐 이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예, 저 이동시키게 해치발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거 안 하면 정말 추락사고 납니다. 이게 이제 그 A형 아니 말비계잖아. 말비계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저 공사 3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공사 3부에서 이게 1.5m, 1.2m 이상이 되게 되면 말비계도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말비계도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락을 안 당하죠. 그렇지 않으면 80cm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데 저걸 1.2m에서 떨어지고 1.5m에서 떨어지면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아, 저걸 3부에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잘 찍어봤습니다. 저거 해치발판 이동식비대 해치발판이고요. 자, 이거는 이 촘촘하게 잘 맸죠, 그죠? 이게 촘촘하게. 이게 원래 기준이 20cm, 20cm. 저거 친 이유는 뭐냐면 발끝막이판 대신에 저걸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cm가 아니고 틈이 넓어지면 공구나 자재들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널찍하게 해놔놓으면 저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cm 이하로 좀 잘 좀 보호하고 결석을 하셔서 낙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아웃리그에 이렇게 안전생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 저기에 걸려갖고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웃리그에. 자, 이거는 그 뭐 사람 52조 작업 중지권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자, 이거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 산업법 16조, 시행령 15조, 기준에 관한 규칙 35조는
관리 감독자의 직무입니다. 관리 감독자의 직무. 자, 그래서 이 특권을 안 매면 제발 특권 좀 매라고 그러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인테리어 현장이 건설 현장보다 훨씬 더 안전 조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정말. 근데 건설 현장은 말을 잘 안 들어. 말을 잘 안 들어. 예. 그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큰 현장에서 예를 들어 건설 1군 현장에서 예? 작업을 해봤던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압니다. 1군에서 해봤던 사람들. 1군의 경험이 있는 관리 감독자는 잘 해요. 건설 현장에. 근데 1군에서 작업을 안 했던 사람들은 동네 집만 짓다 보니까 턱분을 매든지 안전벨트를 차든지 말든지 이게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자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소장이 안전모드 안 쓰고 현장에 내려오지. 어때 그런 소장이 있어? 그런 소장은 진짜 안 되겠죠. 어떻게 소장이 안전모드 안 쓰고 현장에 와? 그 1군에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1군에서. 그 경험 부족이죠, 경험 부족.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감독자는 안전 관리 책임자, 안전 담당자. 이 건지법에는 안전 담당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안전 담당자라고 돼 있으면 산안법에는 저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스태프들은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직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뭐 이제 아시겠죠? BTB계 A형 사단이 난간대, 개구부 난간대, 안전대, 안전모 토큰 안 맨 거. 자, 그 다음에 화재에 관한 부분들은 마이너스 5점이고요. 자, 조치 사진은 24시간 이내에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저 공도부 점검이나 현장 점검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 받으시니까. 그리고 이거 조치 사진은 따로 파일링을 해 놓으셔가지고 TBM 때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TBM 때. 자, 저희가 점검 나갈 때 TBM 하는 거 보면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조치 사진 가지고 TBM을 해라. 근데 안 해.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TBM 때 교육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TBM을 제대로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네? 이사님, TBM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TBM 내용이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똑같아. 그럼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공력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그럼 오늘하고 내일하고 같나 틀리냐? 내일 또 같아. 그럼 TBM 제대로 안 한 거죠. 안 한 거라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가면 TBM 서류를 한 일주일째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내용이 이렇게 틀려 있는지 아니면 조치 사진 교육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한 거야, TBM. 그럼 TBM 안 한 걸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제발 TBM 시간에 교육 좀 시켜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잔디 아니면 밴드에 댓글로 몇 차 부적합 조치 어디 현장 성함 저 이름 쓰고요. 무슨 현장 부적합 조치 해가지고 24년 몇 월 며칠자라고 이렇게 몇 회차 뭐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게 잘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저거 잘못 적으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안 됐다라고 우리가 체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좀 쓰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